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연금마케팅부의 이종률입니다. 개강, 개학 등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3월 봄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증시를 살펴보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 비롯한 물가가 급등하며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며 다양한 악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모두 3월 들어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 시장의 흐름이 어떨지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이소연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바쁘실 텐데 저희 태진연금 고객님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화면을 보시고 베트남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 증시 전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자료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폭격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좀 동반 하락했던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선진국이 2월 중에 2.6% 정도 빠졌고, 그다음에 신흥국이 3.1% 정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 선이 베트남이고 이제 까만색 선이 이제 글로벌 증시인데요. 베트남은 초반에는 좀 같이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약간 좀 소폭 반등하면서 좀 2월 중에 0.8% 약간 오르면서 끝났거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조정을 받았지만 좀 가장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고, 또한 이런 과정에서 1월에 좀 내부 이슈로 중소형 부동산 개발과 건설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얘네들이 대내 이슈가 좀 해소되니까 바로 키 맞추게 나서면서 베트남 증시 전반적으로 2월에는 조금 다른 국가들보다는 양호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는 베트남의 이제 양호한 펀더멘탈 개선이 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전히 베트남의 수출 제조업은 좋은 상황입니다. 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음력설이 이제 베트남에서 가장 큰 명절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뭐 한 3, 4일 정도 쉬는데 네. 베트남은 뭐 앞뒤로 해서 한 열흘 정도까지도 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조업 일수가 감소해서 수출입이랑 산업 생산 모두 이제 1월 정도에는 조금 부진하게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업일수 감소 효과도 좀 해소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수출입이랑 생산 지표가 왼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동반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되는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가 조금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4분기부터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이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좀 델타 변이 확산이 잠잠해지다 보니까 좀 해소가 되고 있고, 더불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생산 경기 호조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기준치를 5개월째 지금 상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생산 경기도 계속 좋고 지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부적으로도 델타 변이 대유행 때 이제 공장이 문을 닫고 또 이러다 보니까 베트남도 이제 많은 근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었지만 음력 설 연휴가 끝나고서는 이제 일터로 복귀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좀 수출 제조 쪽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글로벌리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규제가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대러시아 수출입 비중은 1%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제조업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반면에 델타 변이 때문에 베트남은 좀 내수가 많이 부진했었던 3분기 이후로 내수가 많이 부진했었던 상황인데, 이제야 좀 역성장을 멈추고 플러스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하면서 드디어 플러스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정부가 계속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내수는 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체 GDP에서 민간 소비 비중이 약 56%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예전처럼 뭐 다시 뭐 관광을 들어오고 뭐 이런
대외 교류가 다시 활성화되지 않고 대내 소비만 개선되더라도 경기 전반에 끼치는 긍정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드 코로나로 빠르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국도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요새 좀 많이들 걱정이 네. 많은 상황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요새 들어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선이 확진자고 까만색 선이 사망자인데 확진자 수는 급증을 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좀 더디게 진행을 하면서 치명률이 0.1%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워낙 베트남도 이제 델타 변이 때 네. 많이 또 사망을 했었고 그때 뭐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한 번 확진된, 두 번 확진된 이런 사람들이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얘네가 공산국가이다 보니까 좀 백신 접종을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얘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 인구가 9천만, 1억이 좀 안 되는 상황인데도 접종률이 1차 접종 81%, 2차 접종 79%, 부스터샷도 40%고요. 지금 한국과 다르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까지도 접종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뭐 백신으로만 따지면 이미 집단 면역이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베트남 정부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부터 비자 면제 혜택을 다시 재개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도 전면 재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제 보건부는 더 이상 확진자를 집계하고 발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런 부분을 계속 발표하는 게 오히려 이제 일반인들의 공포감 아니면 위축을 좀 초래할 뿐이니까 차라리 위중증 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하면서 확진자 수 집계 및 발표를 중단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수도 앞으로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의 이제 경기 상황을 좀 확인을 해봤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뒷받침되면서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 지수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2020년 이후부터는 PER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EPS만 받쳐주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3월에도 약간 좀 국지전과 비슷하게 한 번씩 불거지는 일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불거지더라도 베트남 지수의 추세 자체를 이제 뭐 하락으로 반전시키지 못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월에 이미 한 차례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내성이 어느 정도 생긴 상황이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견조한 이익 개선이 뒷받침되는 점이 지수 하방을 지지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내수 관련 업종, 은행, 뭐 부동산,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들의 비중이 68% 정도에 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정상화가 된다는 것은 그 상장사들의 이익 개선이 뒷받침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베트남 투자할 때 저희가 눈여겨볼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흥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베트남을 어떻게 보시냐라고 이제 먼저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게 저희가 12개월 선행 PER이랑 그다음에 올해 순이익 증가율 컨센서스를 좀 같이 그려놨는데 네. 확실히 밸류에이션도 뭐 다른 국가들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태국, 필리핀 이런 국가들보다는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순이익 증가율도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가장 좀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이제 뭐 저희 많이 익숙해져 있고 퇴직연금으로도 상품이 지금 많은 네,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정보도 제한적이고 뭐 팔로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좀 큰 흐름으로 약간 좀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베트남이 글로벌 투자를 할 때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도 이제 퇴직연금 고객님들 이제 ETF랑 펀드 네. 활용하실 수 있는 유익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이제 DC, IRP 모두 ETF, 특히 펀드에도 이 해외 지수 추정한 ETF에 실시간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기에 오늘 이제 들은 정보 바탕으로 해서 연금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고 계속해서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에서는 고객님의 연금 투자에 도움이 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